이 와중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가관입니다. 중국의 사과사절단 가자, 사드 임시 배치한 데 대해서 중국의 심기를 거슬렀으니 황제한테 가서 시황제죠. 진시황제도 아닌데 어쨌든 시황제입니다. 시진핑이니까. 시황제한테 가서 이 고두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가 우리 잘못을 안 하니 죄를 사하여 주고 노여움을 거두어 주소서 통촉하옵나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썩은 인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요. 이 가스관,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연해주 그리고 하바rov스크 일대에는 한마디로 이 매장이 엄청난 가스와 석유가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극동 러시아까지 지금 인프라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제가 한 20년 전에 블라디보스톡을 몇 번 갔다 왔는데 그때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차에 넣을 기름 정류 시스템이 제대로 없어서 일본에서 다시 정제된 원유를 수입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한국의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미국이 오기는 끓입니다. 왜? 미국이 와서 그걸 깔면 미국은 함부로 못하니까. 미국의 메이저 회사에 종속될까봐요. 과거에는 러시아 석유에 미국이 많이 참여했죠. 그래서 석유관, 송유관, 가스관 등을 많이 미국이 주도를 했습니다. 틸러슨도 그때 그런 일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한국, 일본의 자본을 가지고 이 사할린을 거쳐서 홋카이도로 가스관을 깔고 또 북한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블라디보스톡 항에서 동해 삼척이나 이런 항구로 동해항으로 배로 와서 가스를 가져오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권 때 북한의 먹이 중에 하나로 남북러 가스관을 만든다고 당시 가스공사 사장부터 정권의 고위층들이 수도 없이 러시아에 다니면서 이것을 추진했고 한국의 또한 이명박 정권과 가까웠던 재벌 회사는 이거를 한다고 에이펙 때 유람선을 빌려다가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섬에서 에이펙 회의를 했죠. 그때 호텔처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불발이 됐는데 제가 이거는 절대 될 수 없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때 왜 불발이 되었느냐? 한국 돈으로 가스관 사업에 들어가는 막강한 돈을 다 태우고 한국 회사는 빠지고 러시아 회사가 북한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이 북한의 동해안, 즉 태백산맥이 쭉 있으면 이 태백산맥 이쪽으로 이 해안변에는 이 낮지 않습니까? 이 해안변에 가스관을 깔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가스를 원칙은 북한으로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 동해안변으로 깔아서 남쪽으로 갖고 오는 거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여기에서 이 훈춘 옆에 있는 항구에서 이렇게 동해안으로 가져온다 이 이안인데요. 지금 이 정권이 러시아 가스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방법은 러시아에서 이 북한과 러시아 국경을 통해서 동해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가스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한국은 돈만 대고 러시아가 북한과 더불어서 북한 노동자 동원해서 가스관 깔고 그리고 그 가스관은 중간에 1, 2km마다 잠금 장치나 왜? 세면 잠가야 되니까요. 검사하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 근처 동해안은 북한의 최근에 잠수함 기지, 미사일 발사 기지 이런 기지들이 전부 동해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돈만 대고 북한의 가스관은 오지도 말고 북한은 자기 땅을 통해서 가스관 사업을 할 때 돈 좀 먹고 개성공단처럼 노동자 제공하고 돈 먹고 또 가스관이 통과하는 사용료를 막대하게 1년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조 단위로 챙기고 그리고 기분 나쁘면 가스관 잠가버리고 그럼 누가 책임져요? 개성공단 문 닫듯이. 그래서 이 사업은 구도상으로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은 북한, 러시아가 버는 구조 때문에 안 됐던 겁니다. 이 안 된 거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몇 명과 정권이 집요하게 다시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절대 안 됩니다. 왜? 미국이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한국이 미국하고 원수가 되면 몰라도요. 왜? 한국이 러시아를 통해서 가스에 의존하면서 그걸로 가지고 LNG 발전소를 하고 또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의심들이요.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을 저렇게 추구하면서 원전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 능력을 약화시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원전이 탈원전되면 주력 에너지는 석탄 화력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하겠지만 그거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절대로 10%에 도달하기 불가능한 겁니다. 가격도 비싸고 기술적으로도 어렵습니다. 한국에는. 그렇다면 LNG 가스 발전소로 가는데 그 LNG 가스 발전소에 뗄 가스를 러시아 거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한국이 러시아 가스를 받아서 하도록 인프라가 다 구축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가스 오일 사업은 인프라 구축입니다. 한국처럼 완전히 섬처럼 갇혀서 컨테이너 선으로 가스 오일 컨테이너 선으로 중동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이 지금 한국의 에너지 수입 방향이었죠. 그런데 이거를 러시아에서 관으로 연결해서 갖고 오면 언뜻 보면 쌀 걸로 보이는데 이 모든 인프라 시설을 한국이 다 하고 북한이라는 불안정한 예측 가능이 도저히 안 되는 이런 쪽에다가 에너지를 의존하면 여차하면 북한이 장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봤을 때 동맹이 소련에 러시아에 북한에 에너지를 의존한다. 이건 동맹관계부터 해지하고 보자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런 불가능한 부분들을 하겠다고 지금 이 정권이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일 오일이 넘쳐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동해안이나 텍사스, 이 휴스턴 근처의 항구는 지금 이 가스관을 지금 액화시켜가지고 컨테이너선에 채우기 위한 기지화되고 있습니다. 앞다퉈서 투자하고 있고 일본은 미국과 그 협정을 지금 여러 개 맺어서 어마어마한 세일 가스를 가져오겠다고 하고 한국에도 SK 등이 가스공사 등이 뛰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외면하고 러시아 가스를 북한을 거쳐서 가져오려고 북한한테 돈 떼주려고 또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러시아에 의존하겠다고 대통령 직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곧 출범한다고 합니다. 위원장은 러시아 특사로도 갔다 온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의원이 내정됐다고 합니다. 장관 간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송 의원이 요즘 여기에 완전히 꽂혔다고 합니다. 자, 송영길 의원은 지난 27일부터 지금 민주당 의원 13명과 함께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DJ 정권 때 이 문제와 뭐 여러가지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 때문에 여기를 잘 가봐서 저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의 말을 빌면 최근 문 대통령이 러시아와 경협 업무를 담당할 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를 해서 정부와 민간회사들이 참여하는 북방경제협력위를 신설하기로 했고 위원회는 장관급인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해 20명 규모로 꾸려진다는 겁니다. 위원이 장관급이면 위원장은 총리급이네요. 그죠? 송 의원은 여당 인사 중에 러시아 통으로 꼽힐 만큼 북방경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언제 그런 것까지? 어쨌거나 지금 지난 5월에 러시아를 특사를 방문해서 당시 푸틴에게 이 북방경제협력 비전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푸틴을 만나고 온 송 의원으로부터 특사활동 성과를 보고받았고 이미 그때 북방경제협력 특위를 설치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푸틴과의 통화에서 시베리아 천연가스관이 한국까지 내려오기를 희망한다라고 북방경제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다고 한 두서너 달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이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27일부터 러시아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송 의원은 5일까지 7개 도시를 돌면서 대륙철도, 가스관, 북극항로 개척 등 한러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9월에 있을
제3차 동방경제포럼 사전 답사의 성격으로 이번에 방문을 해서 철도, 천연가스, 수산업 등 전문가들을 데리고 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 대통령은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자, 북한이란 말이 살짝 빠져 있는데 러시아가 여기 있고 동해안이 여기 있고 한국을 연결하면 결국 북한에 가스관 깔겠다 소리 아닙니까? 동해권 에너지 자원 벨트 등을 담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혔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제일 빠르게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를 갔다 온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노무현 정권 때 이광재 의원 등이 이 뭡니까, 오일 게이트입니까? 이런 걸 좀 사고를 좀 쳤지요. 이 러시아 이 석유 가스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당시 의원들 중에 한 10여 명은 숱하게 한국의 뭐 재벌 후원을 받아서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하고 저 시베리아 방문하고 극동 방문하고 쇼를 하다가 된 거 아무것도 없이 끝났는데요. 또 이 짓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으로 내정된 송영길 의원이 미국 자본이 참여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북핵 해법이 될 수도 있다고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북한에 뭔가를 주고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말라고 해야지, 엇박질러 핵을 포기하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핵을 포기해도 우리가 너희를 군사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너희 나라 운명은 너희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 대신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 그러려면 북한에 대안을 줄 게 있어야 된다.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미 간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송 의원이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에 다녀온 것을 전후해 국내 일각에서는 러시아 시베리아 가스전에서 북한을 거쳐 남한까지 가스관을 연결하는 이른바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추진했던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10년 만에 다시 현실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졌다. 미국이 이 가스관 사업에 투자를 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거 아니냐. 참 이 사업 성공시키려고 별의별 희한한 논리를 갖다 대고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있는 곳에는 미국이 폭격하지 않는다는 국제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평양과 나선 특구 등의 미국 자본의 상징인 맥도날드 매장을 열고 가스관을 미국 돈으로 해야 된다. 셀, 엑슨모빌, BP 등 다국적 에너지 회사들이 컨소시움에 참여해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연결되면 얼마나 안정이 보장되겠는가. 북한은 안정이 보장되고 우리는 안정적인 가스 공급이 보장되고 북한이 핵동결을 선언하면 북한의 에너지 문제가 대두될 텐데 여기도 폐기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동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경수로를 지어줬는데 이제는 우리 이 가스관 사업에서 공짜로 북한에 가스 좀 주면 된답니다. 미국이 돌았습니까? 미국은 자기 땅 밑을 파면, 캐나다 땅 밑을 파면 숱한 어마어마한 사우디 아메리카가 됐습니다. 셀가스들이 있습니다. 그걸 미국이 수출을 해도, 미국은 지금까지 본토에서 나는 가스나 오일을 수출 안 했는데 이제 수출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지금 사우디처럼 되어 있을 건데 미국이 왜 자본을 투자해서 이렇게 불명확한 북한, 예측 불가능한 북한에 가스관을 깔아줍니까? 그걸 갖다가 깔아주고 미국이 북한의 생각에 따라서 장갑다 풀었다 쫓아낸 부분을 감수하겠습니까? 미국이 왜 소련의 이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지원합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잠재적 적국인데 그 적국에 미국 돈으로 이걸 왜 깔아줍니까? 소련 사업 잘 되라고요? 에너지 경쟁국인데요. 차라리 미국 보고 개성공단을 운영하라 하는 것이 더 빠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 또 대형 사고를 이 와중에 국가 안보 위기 와중에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가 찹니다. 이 해안변에 가스관을 깔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가스를 원칙은 북한으로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 동해안변으로 깔아서 남쪽으로 갖고 오는 거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여기에서 이 훈춘 옆에 있는 항구에서 이렇게 동해안으로 가져온다, 이 이안인데요. 지금 이 정권이 러시아 가스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방법은 러시아에서 이 북한과 러시아 국경을 통해서 동해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가스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한국은 돈만 대고 러시아가 북한과 더불어서 북한 노동자 동원해서 가스관 깔고, 그리고 그 가스관은 중간에 1, 2km마다 잠금 장치나, 왜? 세면 잠가야 되니까요. 검사하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 근처 동해안은 북한의 최근에 잠수함 기지, 미사일 발사 기지, 이런 기지들이 전부 동해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돈만 대고 북한의 가스관은 오지도 말고, 북한은 자기 땅을 통해서 가스관 사업을 할 때 돈 좀 먹고, 개성공단처럼 노동자 제공하고 돈 먹고, 또 이 와중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가관입니다. 중국의 사가 사절단 가자, 사드 임시 배치한 데 대해서 중국의 심기를 거슬렀으니 황제한테 가서, 시황제죠. 진시황제도 아닌데 어쨌든 시황제입니다. 시진핑이니까. 시황제한테 가서 이 고두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가 우리 잘못을 안 하니 죄를 사하여 주고 노여움을 거두어 주소서 통촉하옵나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썩은 인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요, 이 가스관,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이 블라디보스토크 항에서 동해 삼척이나 이런 항구로, 동해항으로 배로 와서 가스를 가져오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권 때 북한의 먹이 중에 하나로 남북러 가스관을 만든다고 당시 가스공사 사장부터 정권의 고위층들이 수도 없이 러시아에 다니면서 이것을 추진했고, 한국에 또한 이명박 정권과 가까웠던 재벌 회사는 이거를 한다고 에이펙 때 유람선을 빌려다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 섬에서 에이펙 회의를 했죠. 그때 호텔처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불발이 됐는데, 제가 이거는 절대 될 수 없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때 왜 불발이 되었느냐? 한국 돈으로 가스관 사업에 들어가는 막강한 돈을 다 태우고 한국 회사는 빠지고, 러시아 회사가 북한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이 북한의 동해안, 즉 태백산맥이 쭉 있으면 이 태백산맥 이쪽으로 이 해안변에는 낮지 않습니다. 가스관이 통과하는 사용료를 막대하게 1년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조 단위로 챙기고, 그리고 기분 나쁘면 가스관 잠가버리고, 그럼 누가 책임져요? 개성공단 문 닫듯이. 그래서 이 사업은 구도상으로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은 북한 러시아가 버는 구조 때문에 안 됐던 겁니다. 이 안 된 거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몇 명과 정권이 집요하게 다시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절대 안 됩니다. 왜? 미국이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한국이 미국하고 원수가 되면 몰라도요. 왜? 한국이 러시아를 통해서 가스에 의존하면서 그걸로 가지고 LNG 발전소를 하고, 또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의심들이요.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을 저렇게 추구하면서 원전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 능력을 약화시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원전이 탈원전되면 주력 에너지는 석탄 화력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하겠지만 그거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절대로 10%에 도달이 불가능한 겁니다. 가격 높이 무슨 말인가 하면,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연해주, 그리고 하바rov스크 일대에는 한마디로 이
매장이 엄청난 가스와 석유가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극동 러시아까지 지금 인프라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제가 한 20년 전에 블라디보스톡을 몇 번 갔다 왔는데 그때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차에 넣을 기름 정류 시스템이 제대로 없어서 일본에서 다시 정제된 원유를 수입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한국의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미국이 오기는 끓입니다. 왜? 미국이 와서 그걸 깔면 미국은 함부로 못하니까 미국의 메이저 회사에 종속될까봐요. 과거에는 러시아 석유에 미국이 많이 참여했죠. 그래서 석유관, 송유관, 가스관 등을 많이 미국이 주도를 했습니다. 틸러슨도 그때 그런 일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한국, 일본의 자본을 가지고 이 사할린을 거쳐서 홋카이도로 가스관을 깔고 또 북한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